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평 행정법 및 보상법규를 강의하게 된 임지수입니다. 이 간평 행정법 및 보상법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무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행정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보상법규에 대한 이러한 논문을, 이론을 또 만들어갈 수 있고 이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다, 써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따라서 이 행정법에 대한 기초 어떤 마인드를 좀 깔아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보상법규 쪽으로 들어가는 편제를 취하겠습니다. 간평 행정법 및 보상법규 이런 어떤 내용이고요. 자, 우리가 행정법이라고 하는 영역이 대단히 방대하고 사실 행정법의 단일법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형법이나 민법이나 이러한 단일법조는 존재하지만요. 그런 이 방대한 행정법을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초의 마인드를 좀 집약적으로 깔아줘야만이 보상법규가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본이 깔려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규범인데요. 우리나라의 법 체계 자체가 공사법 이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과 사법의 공법 그리고 사법의 이원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무엇이 공법이고 무엇이 사법이냐에 대해서 대립도 많고 학설도 많습니다. 뭐 간단하게 일단 얘기하게 되면요, 국가와 국민 간의 이러한 수직적, 이러한 불평등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의사협의, 사적자치의 합의에 의하여 만들어낸 그러한 대등한 관계를 사법이다, 뭐 이런 어떤 측면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법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체계, 행정법의 체계, 이런 것을 좀 우리가 공부해야 이러한 보상법규의 용어를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측면인데요. 자, 이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가 존재하죠. 국가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국가가 존재할 때 국가의 3요소가 있습니다. 주권이 있고요. 그리고 영토가 있고요.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 영토, 주권, 이런 어떤 세 개의 의미를 이 경우에 국가의 3요소 이렇게 이제 평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은 이제 주권 재민이다, 헌법에도 표현되고 있지만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이 법의 발달사적 입장에서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에게 있었던 게 아니고 시민에게 있었던 게 아니고 군주에게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역사는 사분법으로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눠지는데, 중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주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왕에게 존재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국가에 있어서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피라미드 구조처럼 왕 1인에게 주권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 국가를 군주국가, 군주국가라고 합니다. 군주국가. 이러한 이 군주국가의 왕이 시민, 뭐 그때는 이제 이러한 시민이라는 말을 잘 쓰진 않았지만 일단 편하게 시민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국민이라는 말을 쓰게 될까요? 이러한 이 국민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배가 아니라 자의적 지배, 마음먹은 대로 이러한 지배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의 지배를 이렇게 많은 착취를 당하고 시민 또는 국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민들의 정신을 일깨우는 그러한 사상가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사상가들이 등장하고 그런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군주의 자의적 지배를 깨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 중에 가장 유명한 게 프랑스 혁명이긴 하지만요. 일단 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해서 이러한 군주의 자의적 지배에 대해서 거센 저항을 하게 된다. 이런 어떤 표현법이죠. 그래서 이러한 혁명의 영국을 봤더니 영국에서 이러한 혁명이 시민혁명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국에서 그러한 시민혁명이 성공을 해서 이제는 군주의 자의적 지배를 좀 차단하고 이러한 이 무엇에 의한 지배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법에 의한 지배해야 된다. 자, 법치죠, 법치. 법치주의를 도입하게 됩니다. 법에 의한 지배, 법에 의한 다스림, 이것이 합리적인 지배고, 군주라도 군주제를 형식적으로 취하고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자의적 지배를 금지하는 그러한 어떤 법치주의를 도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법치주의와 권력은 한 군데에 뭉치면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고 해서 이 권력을 분립하게 됩니다. 권력 분립. 지금은 이제 상권으로 이제 분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랬을 때 영국에 있어서 이러한 법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불문법의 국가라고 표현합니다. 불문법. 그래서 아무래도 이 법치가 우리나라는 성문법의 국가를 취하고 있지만 영국은 불문법입니다. 문서화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문서화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불문법에는 판례 그리고 관습법, 조리, 이제 우리가 행정법의 법원 같은 데 가면 그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렇게 불문법에 그러한 어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조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리. 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그 일반 상식, 법상식, 이런 어떤 측면으로도 얘기할 수도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 조리, 불문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조리를 말합니다. 우리들의,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보통은 이렇게 해야만 된다. 이렇게 자의적 지배는 금지해야 된다. 보통법이라고 하죠. 커먼로. 이러한 불문법의 시대로서 이러한 법치주의를 보장하는 그런 쪽의 나라가 영국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은 또 영국의 좀 아류로서 미국도 불문법의 국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러한 혁명이 프랑스로,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디에서 하나가 일어나게 되면 다른 나라로 전이되고 전파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그 혁명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이제 법치주의를 도입하게 됩니다. 1인, 인치가 아니라, 사람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왕에 대한 지배가 아니라 이런 법에 의한 지배해야 된다. 물론 이제 이 법은 누가 만드느냐, 상권 분립에 있어서 국회, 의회가 법을 제정권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혁명이 성공해서 법치주의를 도입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이 프랑스의 경우에는 그러면 사실은 그 전까지 왕이 권한이 막강했었잖아요. 그 막강했던 왕의 그러한 권한이 다시 회귀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고, 그랬을 때 불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는 법상식 이걸 좀 뭔가 제도적인 안정감이 좀 떨어진다라고 평가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문법의 국가로 가게 됩니다. 성문서화를 시킨단 말이죠. 문서화를 시켜서 성문법의 국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문법의 국가에서 국가와 개인 간의 국가의 우월적 지위를, 수직적 관계, 불평등 관계, 물론 그것은 공익 달성을 위해서 이런 우월적 관계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법 관계가 있고 사법 관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법 관계는 국가와 국민 간의 수직적 불평등 관계를 규율하는, 왜냐하면 국가 작용에 이러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우월적 지위를 인정한다.